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북한의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발사 징후 포착 등으로 한반도 긴장이 조성되는 가운데 미국과 중국의 핵심 고위 당국자가 만나 북한 문제 등을 논의했습니다. 양측은 구체적인 대북 압박 조치 등을 위해 후속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첫 소식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14일 이탈리아 로마에서 중국의 양제츠 공산당 정치국원과 만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문제와 함께 북한 문제도 논의했다고 미정부 고위당국자가 밝혔습니다. 이 고위당국자는 이날 미중 고위급 회동과 관련한 전화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고 북한 문제와 관련해 상황이 고조되며 우리의 관심을 요하는 사안이라며 미국과 중국이 가까운 미래에 대화를 지속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당국자는 이어 북한과 관련해 미국이 중국에 구체적으로 요구한 것이 무엇이냐, 또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발사하면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는 VOA의 질문에는 북한의 최근 긴장고조 행위에 대해 심각히 우려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설리번 보좌관은 양제츠 정치국원에게 이런 우려뿐만 아니라 이 순간 필요하다고 믿는 조치, 또 우리가 중국과 관여하길 희망하는 일들에 대해서도 분명히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그러면서 미국과 중국이 이 문제에 대해 협력할 수 있었던 역사가 있었다고 강조하면서 아울러 미국은 우리의 동맹국인 한국, 일본과 긴밀한 협력을 계속하고 있다는 점도 확인했습니다. 또 설리번 보좌관과 양제츠 정치국원은 이날 회동에서 양측의 최근 논의를 기반으로 후속 대화를 이어갈 것을 확인했다며 가까운 미래에 성김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와 류 샤오밍 중국 한반도 사무 특별대표는 북한이 긴장고조 행위가 아닌 다른 길로 가도록 압박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더 논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미중 고위급 회동은 성김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한국과 일본은 물론 중국 측과도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해 전화 협의를 진행한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성김 대표는 앞서 이날 후나코시 다케이로 일본 외무성 아시아 대양주 국장, 노규덕 한국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과 3자 전화 협의를 하고 삼국 정부 모두 새 대륙간 탄도미사일 체계 시험으로 결론 내린 북한의 지난달 26일과 이달 4일 탄도미사일 발사를 논의했다고 국무부는 밝혔습니다. 성김 대표는 이들 발사가 여러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자 국제 평화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고 규탄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미국의 공약과 더불어 동맹인 한국과 일본에 대한 철통 같은 미국의 공약도 재확인했습니다. 또 외교와 함께 동맹 등의 안전 보장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점도 거듭 밝혔는데 국무부는 북한의 무력 시위 움직임이 잇따른 상황에서 이 같은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강조해왔습니다. As I said before, we remain ready and willing to engage in practical, pragmatic diplomacy with our allies and partners, but we will take all necessary measures to ensure the security of our homeland and to ensure the security of our allies, including our allies in Japan and South Korea. 미국은 지난 10일에는 미중 대북 특별대표 전화협의를 통해 중국 측에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한 미국의 공개적 규탄에 동참할 것을 촉구하고 또 중국이 북한의 불안정한 활동 중단과 대화 복귀를 촉구할 것을 독려했습니다. 중국은 그동안 북한의 거듭된 미사일 발사에 대한 유엔 안보리 차원의 대응 조치에 거듭 제동을 걸었습니다. 북한의 신형 ICBM 발사가 임박했다는 관측 속에 미국과 중국의 북한 문제 논의가 향후 북한 움직임에 어떤 변수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북한이 이동식 발사대에서 미사일을 쏠 때 사용하는 콘크리트 토대를 평양 순안공항에 증설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1일 단위 위성사진 서비스 플래닛 랩스가 12일 촬영한 위성사진에 나타난 이 콘크리트 토대는 총 2개로 평양 순안공항 북쪽 지대 활주로와 유도로 사이에 자리하고 있으며 건축 시점은 지난 8일과 9일 사이로 추정됩니다. 플래닛 랩스의 8일자 위성사진에는 이 지점에 특이한 변화가 관측되지 않았고 9일에는 구름에 가려져 상황 확인이 불가능했는데 10일 위성사진에서는 2개의 토대를 포함한 넓은 지대에 콘크리트가 깔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12일 위성사진에서는 이 콘크리트 중 상당 부분이 제거되거나 주변과 같은 색상으로 위장된 듯 2개의 토대만이 남아 있습니다.
과거 북한은 이동식 발사 차량이 올라설 수 있는 콘크리트 바닥을 만든 뒤 이동식 발사 차량을 그 위에 올려 미사일을 발사하는 수순을 밟아왔습니다. 앞서 한국 언론들은 한국 정보당국 관계자를 인용해 북한 순안공항 북쪽 활주로에서 이동식 발사 차량의 움직임 등 특이 동향을 포착했다며 이번 주 초 북한이 신형 ICBM을 발사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은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추가 도발 가능성에 대한 대비 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미국 태평양 공군사령관이 밝혔습니다. 케네스 윌즈바흐 미국 태평양 공군사령관은 14일 미국의 민간 연구단체인 미첼 항공우주연구소가 주최한 화상대담에 참석해 북한의 ICBM 발사 임박 징후에 대해 태평양 공군은 대응 준비가 돼 있으며 명령을 이행할 수 있도록 다른 조처를 해야 하는 경우에도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과 일본 등 동맹국들이 ICBM과 같은 북한의 이딴 미사일 발사로 한반도 안보에 대해 매우 우려하고 있다면서 우리는 확실히 ICBM 발사처럼 보이는 북한의 실험을 최소 2번 목격했으며 북한이 더 많은 중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여러 번 발사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윌즈바흐 사령관은 또 한국이 처음으로 F-35A 40대를 보유한 것은 좋은 일이고 일본과 호주도 현재 이 전투기를 자국에 각각 배치하고 있다면서 북한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미국의 최첨단 스텔스 전투기 F-35A를 동맹국들이 운용하고 있는 데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미국 재무부가 북한의 자금 세탁과 테러 자금의 고위험 국가라는 점을 명시한 통지문을 발표했습니다. 10년 넘게 고위험 국가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북한은 미국을 비롯한 각국 금융기관들의 강도 높은 감시를 받고 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국 재무부가 돈 세탁 등 불법 금융거래와 관련해 북한 등을 고위험 국가로 유지하기로 한 국제자금 세탁 방지기구 FATF의 최근 결정을 미국 금융기관들에 통보했습니다. 재무부 산하 금융범죄단속반은 10일 보도자료에서 미국 금융기관들은 의무사항과 위험에 기반한 정책과 절차, 관행을 검토할 때 국제자금 세탁 방지기구의 입장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최근 국제자금 세탁 방지기구가 북한과 이란을 고위험 국가로 지목한 사실을 상기시키면서 금융기관들은 북한 또는 이란의 금융기관들을 위해 직간접적인 계좌 개설이나 유지를 제한하고 금지하도록 한 미국의 광범위한 조치들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북한과 이란에 대해선 현행 미국의 제재와 금융범죄 단속반의 규정이 이들 나라 계좌의 개설과 유지 등을 금지하고 있다는 점도 거듭 확인했습니다. 앞서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는 지난 2일부터 4일까지 열린 총회 결과 발표문을 통해 북한과 이란을 돈 세탁과 테러 자금 방지 노력과 관련한 위험 등급에서 최고 수준인 대응 조치를 요하는 고위험 국가를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는 지난 2011년 주의 조치국이던 북한을 고위험 국가로 상향 조정한 뒤 10년 넘게 이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는 지난 2020년 2월 발표한 성명에서 북한이 자금 세탁과 테러 자금 조달 방지와 관련한 심각한 결함을 해소하지 못한 데 대해 여전히 우려하고 있다면서 북한의 즉각적이고 의미 있는 방식으로 이 결함들을 해소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 대량 살상무기, WMD 확산과 자금 조달과 관련한 북한의 불법 활동으로 인한 위협에 대해 심각히 우려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는 그러면서 회원국과 관련 기구들에는 금융기관들이 대북 거래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도록 주의를 당부할 것을 권고하고 각 회원국들의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특정 금융제재 적용을 촉구했습니다. VOA 뉴스 함지아입니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윤석열 한국 대통령 당선인과 전화통화를 하고 20대 대통령 선거 당선을 축하하면서 최근 북한의 이딴 미사일 시험을 강력히 규탄했다고 영국 총리실이 밝혔습니다. 영국 총리실은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존슨 총리는 이번 통화에서 윤석열 당선인의 선거 승리를 축하하고 새 정부 집권 기간 동안 영국과의 관계가 심화되기를 기대하며 올해 말쯤 강화된 양국 간 무역협정에 대한 협상이 시작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양측은 또 북한 문제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으며 윤 당선인이 최근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에 우려를 표하자 존슨 총리도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를 규탄하면서
유엔 안보리에서 강경한 입장을 계속해서 촉구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상황을 논의하면서 러시아의 침략은 영국과 한국의 공유 가치에 대한 위협이며 전 세계의 자유와 민주주의에 대한 공격이라는 데 뜻을 같이 했다고 영국 총리실은 전했습니다. 이상으로 VOA 뉴스투데이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